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미디어 교육협회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를 맞아 국내 경제와 글로벌 시장 흐름, 그리고 장애인, 노인, 복지, 돌봄, 일자리 관련 소식을 차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 소식입니다.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기록을 썼습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고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 증가율은 180% 이상으로 집계됐고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0.3%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역 수지는 같은 기간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을 국제기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렸습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IMF는 한국이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 덕분에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지금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중심축은 분명히 반도체와 AI 관련 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께 봐야 할 문제는 고용과 양극화입니다. 수출과 성장률은 좋아 보이지만 그 열매가 취약계층과 지역 경제, 그리고 일자리 현장으로 얼마나 확산되느냐는 아직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줄었고 성장의 무게가 반도체 한 분야에 과도하게 실리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제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594포인트, 1.1%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핵심은 AI 관련 반도체주의 조정입니다. 엔비디아는 1.4% 하락, 마이크론은 5.5% 하락, 랩리서치는 10.2% 하락하며 AI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도 주목받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은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고용이 너무 뜨겁지 않다는 점은 물가 압력을 낮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 우려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1.8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며 중동 리스크와 물가, 금리, 증시가 계속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관세 전쟁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변수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원래 7월 24일 만료 예정이었고 법적으로는 최대 15%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계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는 듯해도 여전히 정치와 법원의 판단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장애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부터 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 기존 임시조직이던 장애인학대 대응 TF를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 대응팀으로 격상했습니다. 이 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 205 기관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잇따른 상황에서 국가가 더 이상 임시 대응이 아니라 상시 책임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7월 22일 장애인 일자리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 통합 성과대회를 열고 장애인 취업 우수 사례 36건을 시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와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는 AI 이력서 작성 부스, 모의 면접, 직업평가 체험 등 실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단순한 공공일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직업 경험과 자립을 연결하려는 방향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돌봄 복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행 100일을 지나며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6월 26일 기준 신청자는 46,215명,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7,304명이었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5,619명, 장애인은 16,5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전처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당사자가 각각 찾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가가 필요를 파악해 지역 자원을 연결해주는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염 대응은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복지 현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중 대경보가 발령되면 고위험 어르신 안부 확인을 하루 이외로 강화하고 치매 안심센터 등록 어르신과 가족 101만 명에게는 카카오톡으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는 여름철 활동 시간을 월 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폭염 중 대경보 때는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한 뒤 즉시 귀가시키거나 냉방이 되는 실내 활동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역시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조정하고 실내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활 현장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경로당에는 7월과 8월 동안 월 16만 5천 원 냉방비가 지원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폭염은 이제 계절 뉴스가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자리까지 흔드는 생활복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과 아동 복지 소식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방학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1,461개소에서 방학 중 틈새 돌봄 사업을 7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1,296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틈새 돌봄 센터이고 165개소는 점심과 저녁을 지원하는 점심 돌봄 센터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돌봄 공백 가정이 방학 때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초등학생은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장과 체감의 간극입니다. 반도체와 AI가 숫자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장애인과 노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활의 안전망이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스는 단순히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다 그 성장의 성과가 복지, 돌봄, 일자리의 현장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묻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미디어 교육협회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